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29일 수요일 오후 3시 50분입니다. 오늘도 뭐 특별히 할 이야기는 없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존 추세 유지입니다. 기존 추세, 주식이 오르고 금리가 떨어지고 달러가 떨어지고 하는 추세가 유효합니다.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어제 오늘 뭐 이렇게 지금 보이는 모습은 둔화되었던 흐름이 다시 더 급해지려고 하는, 다시 변동성을 확대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변동성 확대가 됐다, 야 이제 불꽃놀이다, 뭐 그런 이야기는 못 하겠는데, 근데 이제 분위기상으로 봐서는 야 이거 한 번쯤 폭발하겠는데, 쌓여있던 압력이 한번 터져 나오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기존 추세를 강화시키는 방향 쪽으로. 분위기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분위기상으로는 확인된 건 없고요. 그러니까 기존 추세, 주식이 올라가고 있다가 상승 속도가 둔화가 되고 있었는데, 분위기상으로 봐서는 야 이거 이제 에너지가 한번 위쪽으로 대폭발하지 않겠냐 싶은 그런 때라는 거죠. 금리는 사실 지금 실질적인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긴 합니다. 금리와 달러 같은 경우는요. 금리와 달러는 뭐 물론 이제 오늘 밤에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금리와 달러가 어젯밤에 그 연준 월러이사였나요? 그 사람의 발언으로 인해서 금리가 이렇게 쭉 떨어지다가 한동안 좀 떨어지는 속도가 둔화가 되다가 지금 여기서 중요한 라인 때 붕괴시켰다고 와르르르 지금 쏟아지는 이런 모습이 조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달러도 비스무리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이런 모습들. 달러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의 환율, 뭐 예를 들면 뭐 위안 달러, 뭐 엔 달러 환율 이런 것들도 보시면 대부분 오늘 그 달러가 약세, 다른 통화들이 강세, 이런 흐름들을 일제히 좀 보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분위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분위기상으로는 야 주식시장도 이거 랠리를 할 수도 있겠는데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확인을 꼭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고요. 지금 패턴 자체가 또 그리고 이 워낙 뭐 어떤 이제 보편적이지는 않습니다만 지금까지 어떤 뭐 쐐기형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긴 했죠. 지금처럼 어쨌든 이렇게 에너지가 좀 많이 누적이 되어 있다 뭐 이런 상황에서는 하여튼 그러니까 지금은 쐐기형은 이제 좀 아닐 수가 있어요. 모양이 좀 바뀌어가고 있긴 한데 어쨌든 그 중요한 건 그 에너지가 많이 모여 있다, 에너지가 수렴이 되어 있다라는 건데, 이 에너지가 많이 수렴이 되어 있을 때는 이게 속임수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속임수가 등장하는 확률이 좀 높아서 하여튼 좀 조심해서 좀 잘 지켜봐야 될 좀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근데 위쪽으로 더 주식시장은 올라가고 싶어하는 냄새가 나긴 납니다. 그런 게 좀 느껴지긴 하죠. 오늘 밤 뭐 미국 GDP라든가 뭐 미국 소비 지출 뭐 이런 것들이 좀 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내일 미국 물가 지표 발표가 좀 중요하죠. 그런 거를 앞두고 있어서 분위기가 아무튼 정말 한번 증시가 급등이 더 나올 것으로 일단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는 또 연말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좀 한몫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11월 말이죠. 11월 29일입니다. 오늘이. 11월 말, 월말 윈도우 드레싱 가능성 있죠. 그죠? 지금 월말 윈도우 드레싱 이야기할 만한 때잖아요. 한동안 계속 좋았으니까, 몇 주간 계속 좋았으니까 이 흐름 그대로 간다. 월말까지 끝까지 간다. 이런 흐름이 이런 윈도우 드레싱 차원에서도 지금 증시가 올라가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11월 말이잖아요. 조만간 이제 23년이 끝이 나간단 말입니다. 23년 흐름 가만 생각해 보시면 뭐 여름에 분위기가 좀 굉장히 증시가 안 좋긴 했지만 몇 달간 하락 추세를 좀 보이긴 했었지만은 결국은 지금 잘 극복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올해 흐름으로 봐서는 결과적으로 상승행자로 가는 모습인데, 이렇게 되면 어떻겠어요? 결과적으로 월말 윈도우 드레싱 정도가 아니고 연말 윈도우 드레싱. 야, 이번 23년 연봉, 이번 23년은 강한 상승장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야지. 뭐 약간 이런 심리, 그런 이 연말 윈도우 드레싱 효과도 지금 일부 시장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뭐 산타 랠리라고도 하기도 하죠. 산타가 올 거야라고 하는 뭐 그런 랠리 분위기 등등 해서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어떤 시장의 심리적인 부분 뭐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린 것이고, 하여튼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걸 따라가야 되냐, 따라가지는 말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계속해서 강조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게 쏠림이 너무나 과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잠시 지금은 잠시 잊고 있지만 여름에 한 몇 달 동안 증시가 빠졌던 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때 또 하락 추세로 전환됐던 증시도 있고, 그때 제법 하락 추세를 강화시켰던 증시도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지금의 뜨끈뜨끈한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던 그때가 있기도 있었죠. 그죠? 여름에 한참 빠질 때. 이때 3개월 동안 빠진 건데 이게 단 한 달 만에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사실
좀 그 상처에 대한 회복이 좀 너무 빠른 거 아니냐, 니네 이거 상처에 대한 회복을 좀 너무 대충 하고 올라온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좀 충분히 좀 해볼 만한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좀 지금은 좀 의심을 좀 많이 해야 될 좀 그런 때긴 해요. 이게 뭐 대부분 이제 주요 증시가 물론 이제 넘어갈 것 같긴 한데, 넘어가봐야 이제 중요한 저항 부근에 역사적 고점 이런 자리에 일단 대부분 다 걸쳐 있는 거고, 위쪽에 또 무거운 저항이 있는 것도 맞고, 또 이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급하게 올라오면서 너무 급하게 세계 증시가 반등을 하면서 이제 며칠 전쯤부터 해갖고 제가 이제 하나 둘씩 이제 제도권 사람들의 지금 시장의 쏠림이 너무 과하다는 데이터를 하나씩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겉으로는 오르고 있고, 아 산타가 올 것 같아, 또 그리고 올해도 뭐 이렇게 뭐 그 대폭등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좋을 것 같지만, 이런 거와 별개로 어쨌든 근데 쏠림이 분명히 엄청나게 심각하다. 이게 주식시장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이 투기의 장이긴 한데, 이런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해먹은 감이 분명 감이 있는 게 아니고 너무 많이 해먹었다라는 데이터들이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딱 맞지 않겠냐 싶습니다. 한 가지 좀 오늘 또 더 이런 데이터가 나오긴 했더라고요. 좀 몇 가지만 좀 더 좀 보여드릴게요. 그만큼 이제 지금 시장의 쏠림이 강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인데, 그 마켓 크래시, 그러니까 시장이 잘못될 수 있는 뭐 그런 위험에 대한 해칭 비용이 5년 내 가장 싸다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겠어요? 이게 그만큼 아무도 위험에 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그만큼 이제 시장의 쏠림이 이제 한쪽으로 너무 심하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데이터가 이제 또 나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요거는 뭐 롤링 코스트 S&P 뭐 1개월 외과 풋옵션 3% 외과 풋옵션 뭐 이런 비용인데, 이런 게 보시면 롤링 비용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 지금 이 비용은 보시면 거의 옛날에 옛날에 아무런 일도 없었을 때 매우 그 평화로웠던 때에 그때 가격대까지 지금 내려온 겁니다. 이게 창이 없어져야 되는데 안 없어지네요. 예. 없어졌죠. 지금 점점점점점점 찍혀 있는 그 부분을 보시면 지금 레벨이 거의 19년, 20년, 그러니까 그 전염병 사태가 나기 전에 금융시장이 매우 정상적이었을 때 그때 레벨까지 내려왔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상황이 매우 쏠림이 좀 극심하다, 너무 시장이 그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런 뭐 데이터라고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이제 지금 시장이 안정적이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기도 한데, 근데 아무튼 지금 저런 수치가 저렇게까지 낮은 값으로 내려왔다라는 거는 좀 그만큼 이제 또 위기에 대한 대응,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상황을 추격하기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라고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도 그래서 뭐 실제적으로 뭐 지금 이 정도 풋옵션이 가격일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그래서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뭐 그런 것들을 뭐 보여주고 있습니다. 롤링 S&P 1month 프라이스 리턴이니까 뭐 수익률, 기대 수익률 정도라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만큼 이 해지 비용, 아무도 해지를 하려고 안 하기 때문에 해지 비용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해지를 한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 수익률도 풋옵션 했을 때 뭐 그만큼 기대 수익률도 높아진다라는 걸 보여준다라고 그렇게 그런 걸 보여주는 데이터가 아닌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여튼 사람들이 위험에 관한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재미있는 데이터인 것 같아요. 이것도 그만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시장에 너무 쏠림이 심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 나서도 이제 시장이 계속 기존 추세대로 더 간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상당히 부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지금 예를 들어 주식이 올라가고 있다. 근데 여기서 주식을 따라 사는 거는 좀 영 메리트가 없고 위험만 가득하고, 차라리 여기서 그래 주식이 한번 확 빠져라. 확 빠지면은 조정이 나오니까 이렇게 매력적인 조정이 나오면 여기선 주식 사는 거 이해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 지금 주식이 더 올라간다라고 해서 이거를 잘못 따라 사면은, 더군다나 이게 지금 에너지가 많이 누적돼 있기 때문에 속임수가 많다라는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잘못 주식을 샀다가는 최고점의 주식을 살 위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다. 그렇다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앞으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방 웨이팅을 하는 것도, 그것도 솔직히 좀 정석적인 관점은 아니고 뭐 그런 겁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지나치게 쏠림이 강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쏠림이 강했으면 이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아예 하락으로 전환이 돼 버린다라는 걸 이제 저는 경험상으로 이제 많이 느끼고 있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저는 절호의 하방 진입 찬스를 한번 노리고 있긴 있는 건데, 아무튼 이게 일반적인 건 아니죠, 그죠? 지금 상황에서 하락해봐야
가벼운 조정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지금 맞긴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또 그리고 뭐 결정적으로 하방 진입할 만한 음봉도 등장하지 않았고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여기서 하방 진입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이게 이래저래 결론적으로 애매하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시간 잘 보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사실 그 뭐 굳이 이런 데는 하루에 2번씩 녹화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기도 한데 지금 상황이 또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모여 있는 비상사태이기도 하니까 참 하루에 한 번 녹화하기도 어렵고 하여튼 하루에 2번씩 하긴 하는데 별로 그렇게 할 말은 없는 맨날 했던 얘기만 또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재밌는 데이터 한 가지만 좀 더 보자면은 이 지금 상황에서 지금 어쨌든 연준이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긴축하고 있잖아요. 근데 재밌게도 최근에 또 금리가 급격히 낮아지고 이러면서 이 보시면은 골드만삭스의 금융 환경 인덱스라고 합니다. 이게 숫자가 낮으면 완화적인 금융 환경이라고 하는데 가장 완화적이 돼 버렸어요. 이게 지금 맞습니까? 이게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꼬라지를 우리 파월 의장님이 눈뜨고 지켜보지는 않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오늘 아침에 뭐 월러 이사가 어젯밤에 월러 이사가 이대로만 가면은 내년에 뭐 금리 인하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내긴 꺼냈는데 어쨌든 근데 좀 이런 걸 보면은 파월 의장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좀 굉장히 많이 남아서 좀 그죠? 네, 하여튼 시장의 기대감이 좀 굉장히 좀 심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어떤 뭐 그런 데이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좀 주의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싶습니다. 이게 너무 완화적이에요. 지금 뭐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또 그런 데이터 보여드렸죠. MMF에 돈이 엄청나게 쏠리고 있다. MMF에 돈이 쏠리고 있는데 주식도 오르고 있고 금리도 채권 시장으로도 막 돈이 몰리고 있고 근데 MMF도 돈이 몰리고 있고 이게 그러니까 참 MMF에 있는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채권시장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아니 유동성이 막 춤추고 있어갖고 굉장히 어쨌든 지금 분위기가 또 완화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미래 이런 것도 참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뭐 그런 좀 애매한 상황이 됐죠. 그래서 뭐 일단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근데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때일수록 어떤 그 철학적인 면이나 어떤 본인의 기준 이런 게 좀 어느 정도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긴 하거든요. 제가 이제 지난주쯤 보여드렸나 모르겠는데 하나 좀 와닿는 말이 있다고 하면서 텔레그램 메시지 하나 보여드린 게 있는데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는데 연준의 긴축이 언제 끝나냐. 이게 그냥 이제 슬슬 어렵다라고 죽는 소리가 나와서 긴축이 끝나는 게 아니다. 누군가 자빠져야 긴축이 끝난다라고 하는 어떤 텔레그램 메시지를 제가 읽어드린 적이 있죠. 저는 그걸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긴축이라는 게 이렇게 그냥 감기할 듯이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닌데 누군가 하나가 박살이 나야 그러니까 이게 한번 쿵 한번 쓰러져야 이게 긴축이 끝날 텐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고 너무 좀 오히려 또 너무 완화적인 분위기가 됐죠. 시장의 기대감만 또 앞서가고 있는 또 그런 환경이 됐죠. 그래서 일단 저는 그런 관점으로 계속해서 보고 있다. 뭐 주식시장이 3개월간 빠지다가 단 한 달 만에 분위기가 확 180도 뒤집어진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하여튼 좀 의심스럽다. 긴축이 이렇게 끝날 수 있겠어? 금리는 아직도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아 라는 관점을 일단 더 일단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일부 이제 그런 의견들 뭐 조금 이제 말로만 좀 더 풀어드리자면요. 지금 이제 안 그래도 뭐 금리가 이제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해서 5%까지 올라갔었는데 쭉 올라왔었는데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죠. 어쨌든 뭐 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뭐 추세적으로 일단 하락이라고도 뭐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무튼 이게 금리가 앞으로 좀 더 올라와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논리가 있긴 있어요. 참고적으로 뭐 알아만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그 논리를 적용시키는 건 아니고 요즘 큰 시장의 흐름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재무부가 채권 발행을 많이 하면서 시중에 있는 돈을 훅 빨아갔었죠.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물론 지금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융시장이 잘 버티고 있는 거는 연준의 영래포 RRP에 있는 돈들이 이 재무부의 채권 발행으로 많이 쏠리면서 이게 이제 시중의 유동성을 많이 안 빨아갔단 말입니다. RRP에 있는 돈들이 그대로 재무부로 가면서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고 있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RRP의 흐름이 좀 중요하긴 한데 요즘에 영래포에 있는 이 자금이 고갈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조금은 뭐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고요. 당장은 아직은 RRP에 돈 많고요. 이게 뭐 그래서 일각에서는 내년에 뭐 1, 2월 정도 되면 이게 고갈될 수 있다란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뭐 그래서 RRP가 만약에 여기서 고갈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 근데 재무부는 계속 돈을 땡기고 있고, 그럼 이게 결과적으로 RRP라는 중요한 자금줄이 없어져 버린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또 그때쯤 되면 또 금리가 한번 크게 튈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뭐 오늘 밤 일, 당장 뭐 내일 밤 일도 모르는데 뭐 한 달 뒤, 두 달 뒤 일을 이야기하는 건 사실 조금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뭐 지금까지 말씀은 안 드렸는데 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참고적으로 좀 알아만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뭐 그렇다,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아이디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그러나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 매매할 때 중요한 거는 시장의 뜻이죠. 예, 시장의 뜻을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금리와 관련해서 뭐 조금만 좀 더 이야기를 좀 하자면요. 지금 이제 금리가 사실 여기서 이제 좀 의미 있는 지지력을 한번 만들긴 했었거든요.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지난번에 여기 5% 찍었던 그 10년물 국채금리죠. 여기 10년물 국채금리가 지난번에 5%를 찍었었는데요. 오늘까지 이제 어제 밤에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키면서 오늘 이제 지금 시간까지 또 추가적으로 또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4.3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인플레와의 싸움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시장의 좀 과도한 기대감과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금리에 이건 다소 좀 언더슈팅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뭐 지금 상황에서 이거 언더슈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이긴 한데,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선 지금 이건 언더슈팅의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긴 합니다. 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난번에 여기 4.45 뭐 4.5 뭐 대략적으로 이 정도 자리는 지금 보시면 여기서 몇 주 정도 이렇게 어떤 지지력을 만들어 놨었던 자리거든요. 이 정도 해놨으면 이렇게 한 번쯤 튀어 올라갈 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올랐다 한 번 더 내리 꽂았죠.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내리 꽂았냐, 차분차분하게 움직이던 게 변동성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죠? 변동성이 한번 확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급등을 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변동성을 터뜨렸으면 제 생각에는 이거는 여기가 어떤 적정한 가격이었던 것 같고, 이거는 좀 슈팅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막연히 듭니다. 그래서 좀 금리 상승 베팅 당장 오늘 밤에 하겠다 뭐 그런 건 아닌데, 당장 오늘 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오늘 밤은 아니죠. 근데 앞으로 좀 이번 주 후반 뭐 계속해서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중요한 때인 것 같긴 합니다. 차라리 이거 대응을 더 쉬워졌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지난번에 이런 자리는 그냥 매력적인 자리였다면 이게 한 번 더 여기서 하락을 하면서 이제 금리 상승에 베팅하기는 오히려 더 매력적인 상황이 되지 않았나. 뭐 물론 뭐 제가 좀 전에 뭐 2월 달에 뭐 RRP가 고갈이 되면서 금리가 본격적으로 오를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썰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근데 뭐 일단 뭐 그런 건 그런 이야기인 거고, 시장이 여기서 언더슈팅 주고 갑자기 투기적인 이유로 움직이자면 또 움직일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지금 제 생각에 중요한 거는 시장의 기대감이 지금 너무 좀 앞서가 있다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충분히 역발상을 해볼 만한 뭐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근데 이런 어떤 슈팅성 움직임이라고 개인적으로는 보이는데, 이런 움직임은 아시다시피 좀 비이성이 좀 껴있기 때문에, 감성과 비이성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 슈팅이 나올지 모른다, 더 빠질 수도 있다, 그러면서 증시는 막 더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내일 물가지표까지 발표가 있으니까 이거 함부로 어쨌든 꼭지점 잡으려고 하면은 큰일 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 뭐 지켜보자라는 겁니다. 다만 지난번에 매력적인 자리였는데 쌍바닥 만들고 양봉 나오고 매력적인 자리였는데, 매력적인 자리에서 슈팅성으로 한 번 더 죽이고 있으니까, 야 이제는 좀 진짜 이제 좀 손 좀 풀고 이제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막연한 생각 말씀드렸고, 하여튼 이게 오늘 밤에 그렇다고 오늘 밤에 뭘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기다려보자. 기다려보자. 다만 개인적으로는 뭐 공포나 뭐 이런 거보다는 어떤 기회가 좀 눈에 보인다라는 생각이에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그런 신호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다는 게 객관적인 사실인데, 그렇습니다. 뭐 저의 경험상은 저렇게 한 번 더 빠져주면은 그런 때는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베팅하는 게 그런 게 성공 확률이 좀 높았던 것 같아요. 저의 경험상은 그렇습니다. 이런 때가 사실 그 눈에 보이는 거하고 실질적인 어떤 속 내용하고 좀 시장의 움직임이 좀 다르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기존 추세 계속 지속이죠. 더 강화될 것 같죠. 주식도 올라가고 금리도 더 떨어지고 달러도 더 떨어지고 기존 추세가 더 강화될 것처럼 보이는 때이긴 한데, 사실 내부적인 면에서 보면 좀 부담스러운 면도 좀 상당히 좀 많긴 하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뭐 제가 지금까지 어떤 뭐 저의 경험상은 이랬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
지금 같은 때가 사실 뭐 제 영상이 그래도 뭐 조금 더 유용하고 가치가 있다라면 사실 지금 같은 때가 그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평상시에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봐서 대응이 되는 때는 사실 뭐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만 이야기하는 제 영상이 별로 영향가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만 봐서는 좀 더욱더 안 되는 그런 시장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때는 이런 때야말로 어떤 좀 경험이나 뭐 이런 것들이 경험이나 어떤 그런 뭐 개인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빛을 발하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까지 다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있었던 일들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뭐 특별한 일은 없었고, 저기 중국 증시가 좀 하락을 했는데 홍콩 증시가 급락을 하면서 좀 중국 증시가 악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궁금해서 무슨 일이 있어서 홍콩 증시가 빠지나 싶어서 좀 찾아봤는데, 뭐 특별한 중국의 악재 뭐 이런 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냥 이제 수급적인 요인, 뭐 투기적인 요인에서 급락의 원인을 찾는 게 더 그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듣긴 들었는데, 하여튼 뭐 그래요. 홍콩 증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실 지난 글로벌 하락의 대장이었어요. 사실 홍콩 증시는요. 물론 한동안 우리가 홍콩 증시를 안 봐서 잊으실 수도 있었지만, 홍콩 증시는 참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죠. 지난 몇 년간. 그래가지고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뭐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해서 안 좋은 일들로 인해서 사실 세계 글로벌 하락의 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변동성이 워낙 큰 시장이고요. 그래서 오늘 좀 급락을 해서 이런 모습인데, 하여튼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뭐 급락을 할 수 있고 그런 자리는 아니긴 합니다. 원래 변동성이 크고 그런 자리라 그냥 기술적인 움직임으로도 진짜 설명이 뭐 되긴 됩니다. 홍콩 증시의 이런 하락 영향으로 인해서 중국 증시도 좀 악영향을 좀 받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근데 특별히 뭐 여기다 대고 뭐 더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여튼 아직 중요한 지지선을 완전히 붕괴시킨 건 아니고 어떤 지지력 부근에 있으니까 뭐 쌍바닥 만들 수도 있겠죠, 그죠? 홍콩 증시에 별 관심이 없어서 패스이긴 한데, 이 홍콩 증시 같은 경우는 ELS에 연계된 기초자산이긴 하죠. 한국에서 ELS 제일 많이 파는 게 홍콩 관련된 자산이죠, 그죠? 그래서 좀 한국에도 좀 악영향이 조금 있긴 있을 겁니다. 아마 조금 조금 은행에서 좀 난리가 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는 드는데, 하여튼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건 일단 하락 추세고요. 의미는 지지력은 보이지 않고 일단 잘 빠지고 있긴 한데, 중요한 지지선 직전 저점에 걸쳤으니까 뭐 반등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싶습니다. 근데 일단 하락은 뭐 하고 있다. 그냥 뭐 이 정도로 수박 겉핥기만 할게요. 특별히 뭐 홍콩에 관해서 제가 뭐 잘 아는 것도 없고 해서 뭐 드릴 이야기 없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홍콩의 영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본토 증시도 좀 흔들리고 있는데 상해 종합인데, 어제 나왔던 양봉을 되돌렸죠. 그러니까 이건 지지력이라고 볼 수 없죠. 계속 하락하겠다는 의미를, 일단 그런 의지를 보인 거고, 그래서 일단 중요한 저항 지금 넘지 못한 겁니다. 중요한 저항 여기였어요. 선이 좀 잘못 그어졌지만 하여튼 중요한 저항 넘어선 적 없고, 저항 확인하고 다시 일단 빠지고 있다. 어디까지 빠질지 모른다. 그래서 지난번 하락 추세 계속 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저렇게 이제 증시가 빠지는 것과는 별개로 또 달러가 지금 약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위안화 환율 자체는 어떤 강세 흐름을 또 나타내고 있긴 있어요. 중국 증시 하락하면 보통 위안화 약세 이렇게 나타나면서 올라가는데, 근데 아무튼 오늘은 달러 약세가 또 영향을 또 크게 미쳤는지 일단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 위안화, 뭐 엔화 이런 거 대부분 달러 대비 강세를 보여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중요한 중요한 지지력, 매물대 부근에서 뭐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얘도 아래쪽으로 좀 더 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긴 얘도 더 아래쪽으로 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는 있는데, 실질적인 움직임이라고 하기는 조금 또 부담스러운, 하여튼 뭐 전반적으로 뭐라 좀 드릴 이야기가 없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금융시장 움직임이 아시다시피 좀 많이 정체가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다만 이런 꼬라지 보니까 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야, 이거 한 번쯤 불꽃 슈팅이 한 번쯤 더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가능성은 좀 열어놔야 된다고요, 그죠? 당장 이거 위로 올라간다라고 베팅하면 안 되죠, 그죠?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언더슈팅일 수는 있지만, 지금 이걸 매수를 잡겠다고 올라간다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죠? 그냥 뭐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험 관리나 잘 해가시면서, 그죠? 일본 증시도 그냥 뭐 답답한 뭐 그런 모습들, 중요한 지지선은 깨지 않고 위쪽에 저항은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미국 따라서 움직이겠죠, 그죠? 미국 올라가면 뭐 좀 올라갈 거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N달러 환율도 오늘 보시다시피 중요한 지지선을 한번 붕괴를 시켰다가 보시다시피 뭐 사실 이것도 실질적인 움직임은 없다라고 보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들 뭐 애매한 뭐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분명히 일관적인 흐름은 보이고 있어요. 주식은 오버슈팅, 금리와 어떤 달러의 이런 언더슈팅 이런 게 좀 계속 될 것처럼 보인다. 그런 상황입니다. 중요한 재료도 앞두고 있고 그래서 물가지표. 예. 유럽 증시는 뭐 보시다시피 그죠? 어제 되돌렸으니까 일단 오늘 추가로 더 올라가는 게 맞겠죠. 오늘 뭐 특별한 일 없으면 여기서 급등도 충분히 전 가능하다라고 보입니다. 위쪽에 저항이 별로 없거든요. 예, 가벼운 조정 마쳤고 어젯밤 하반 경기 구경 확인했고 어떤 강력한 매수세 확인했고 그렇다면 이 한동안 차분했던 이 시장이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만들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부터는 독일 증시 혹은 미국 증시 얼마든 급등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잘 봐야 되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오늘 밤에 만약에 이제 이 미국 증시나 유럽 증시가 급등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뭐 제가 말씀드렸죠. 평상시에는 야 이게 오버슈팅이 나오면 여기서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열심히 봐야 된다라 말씀드리는데 오늘 밤처럼 저렇게 전일 가벼운 하락을 통해서 어떤 눌림을 주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면은 이거는 지금 어설프게 반등시 매도 전략 노리면은 이거 안 통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오버슈팅이 쉼없이 오버슈팅이 나오다가 쉼없이 오버슈팅이 나오는 끝에서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이 보시다시피 지금 유럽 증시, 독일 증시 보시면 하루 조정이 나왔다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라면은 이거는 힘을 어느 정도 충전을 한 거기 때문에 음봉에서 이런 건 변동성 확대시켜도 하락이 시작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전략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조금 좀 있어요. 나스닥 같은 것도 보세요. 그죠? 지난 한 3거래일간, 4거래일간 움직임이 차분했잖아요. 그러다 양봉 어젯밤 보였단 말이에요. 현물지수입니다. 이게 오늘 밤에 충분히 급등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평상시에 이런 날, 이렇게 변동성이 없는 날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막 급등하고 급락하고,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변동성이 갑자기 터져 나오면 이거는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의 소스가 될 수도 있는데 어제까지 이렇게 몇 거래일 동안 잘 소화해 놓고 양봉 조그만하게 보이고 이러면 오늘 밤에는 이거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접근이 이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밤에도 어떤 비상근무는 쓰긴 쓸 거지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 오늘은 아무것도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 상승에 베팅하는 것도 아니고 증시 하락에 베팅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추격도 아니고 그냥 계좌는 켜놓긴 켜놓을 건데 평상시처럼 비상근무 확인하는 거니까 제 생각에 근데 오늘 밤은 아무것도 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초반에 1시간도 볼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좀 들긴 드네요.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쭉 봤고요. 오늘 밤에 그죠? 미국 뭐 GDP라든가 또 그리고 뭐 저기 뭐 실질 소비자 지출, 뭐 실질 소비 지출, 뭐 이런 것들 지표들이 좀 발표되니까 시장을 좀 움직일 수도 있긴 있는데 하여튼 뭐 별로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은 되지 않고 중요한 건 내일 밤이죠, 그죠? 예. 그래서 뭐 전반적인 내용들 일단 다 점검을 했고요. 한국 증시는 오늘 코스닥이 올랐네요. 오늘은요. 약간 순환매 그런 개념으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둘 다 이 한국 증시 양대 지수 둘 다 의미 있는 매도세 이런 건 어디도 보이지 않습니다. 코스닥이 한동안 좀 서운하긴 했죠. 그죠? 코스피가 강하다고. 그래서 오늘 어떤 지난 한 1, 2주 가까이 넘지 못했던 저항을 넘어갔고 레벨업 된 겁니다. 물론 레벨업 돼도 위에 박스권 상단이 있어서 부담스러운데 레벨업은 됐으니까 목표치 위에까지 열린 거고요. 여길 기준으로 하방 잡으셨던 분들은 손해를 깔고 앉았을 테니까 위험 관리는 하셔야겠죠. 뭐 코스피는 오늘 코스닥에 돈이 빨려갖고 못 가긴 못 갔지만은 못 가서 하여튼 어딘가에 못 넘기 때문에 얘는 일단 뭐 좀 더 버티자면 버틸 수는 있고요. 근데 아무튼 분명히 이 계속해서 어떤 하방 경직성 이런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얼마든 급등도 가능한 뭐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이게 338 부근에서 지금 선물이 못 움직이고 있는데 코스피 선물이요. 이게 338을 이런 그림이면 넘어간다라고 보는 게 맞긴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건 넘어가는 움직임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관점입니다. 이렇게 하고 하락을 할 수 있긴 있는데요. 이렇게 하락을 하면 정말 처참하게 빠지긴 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그림은 빠지기 전까지는 이거는 이제 더 위로 올라간다라는 게 맞다. 이건 그냥 기간 조정일 뿐이에요. 기간 조정. 이렇게 해서 기간 조정일 뿐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양호한, 굉장히 우수한 매수세를 잘 보여주는 것으로서 위쪽으로 더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일단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뭐 실질적인 움직임은 없고 근데 일단 위쪽으로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뭐 들긴 합니다.
다 일단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손해를 깔고 앉으면 안 된다. 위험 관리는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고, 환율은 뭐 그저 답답하죠. 그냥 뭐 특별한 뭐 쌍바닥 가능성이 있는 뭐 그런 자리입니다. 뭐 다른 거 드릴 이야기는 없고,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도 쭉 봤습니다. 삼성전자 뭐 올라갈 것 같지만 위쪽에 무거운 저항 덩어리 있고, 하이닉스도 무거운 저항 덩어리 있고, 에코프로 이런 친구도 사실 더 올라갈 수 있긴 있는데 위쪽에 또 저항 덩어리 있죠. 지금 참 이도저도 뭐 또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그런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시간 잘 보내자, 결론은 그겁니다. 뭐 뭔가 이게 뭐 신호가 나와요, 움직이죠, 그죠? 아니면 가만히 있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그죠? 이 금리가 이 보시면 국채 선물인데요, 10년물 국채 선물인데, 최근에 보시다시피 한동안 에너지가 누적됐고 변동성이 터져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증시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고, 다만 이제 이게 좀 이제 약간 좀 슈팅일 가능성이 있으니 좀 저는 일단 눈을 좀 시퍼렇게 뜨고 좀 지켜볼 생각이 있는데, 당장은 아니다. 아무리 눈을 시퍼렇게 지켜보고 뭐 있다 하더라도 아직 의미 있는 매도세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채권 선물의 상승은 계속될 거다, 금리 하락은 일단 계속될 거다라고 일단 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쏠림이 심화가 되고 있네요, 그죠?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험 관리하면서 보면 됩니다. 위험 관리하면서. 요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